책임자가 직접 가려서 다 신발하고 다 현장을 챙겨야 안전이 담보될 수 있고 그래야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성공의 뒤안길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생한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제, 대한민국에 뭐가 있지요? 장흥축제가 있고요. 하천축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 모시고 대한민국 왜 축제를 해야 하는지, 왜 성공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분 한 분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강원도 화천군수 최문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름의 대표적인 물축제로 유명한 정남진 장항군수 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희대 관광학과 이계희 교수입니다. 예, 저는 광주 행정부시장 때 광주 충장축제를 올드 축제로 개상시키고 온 현재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편집한 이 축제를 보시면서 이렇게 소감 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 4대 겨울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 1월 7일서부터 3주가 개최됐습니다만 1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고 또 세계에서 13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그야말로 겨울을 즐기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 우리 문광부에서 대한민국의 겨울 축제 중에 가장 으뜸인 글로벌 축제로 다시 지정돼서 화천 산천어촌 명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장훈 군수님. 작년에 그 뜨거웠던 이 물축제가 다시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걸 보니까 올해도 17회째를 맡고 있는데 대단히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영상을 보면서 이제 여름의 대표 축제가 물축제고 겨울의 대표 축제가 하천 산천어 축제인데 오늘 이렇게 같이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인 우리 장과 그리고 또 산천어 축제 대표인 저희 화천군과 업무의 협약을 통해서 서로 양 축제가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서로 오늘 MOU까지 체결했는데 MOU를 통해서 더욱더 양 축제가 발전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문영훈 원장님은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그 충장 월드 축제, 네, 이거를 사실 굉장히 성공리에 끝내시고 이렇게 이제 행안부로 복귀하셨는데 국가안전교육의 수장을 맡으셨던 감회랑 그때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주신다면? 일단 광주에서 한 3년 근무를 하다 왔는데 제 고향인 광주와 전남을 떠난 것은 좀 되게 아쉽고 근데 이제 다시 행정안전부로 와서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광주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와서 또 한편으로는 제 고향 자항을 제대로 더 챙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행안부 국가안전교육원장으로 오니까 우리 화천, 제가 살아가는 화천도 챙겨줄 수 있고 광주에 있을 때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광주 때 참 치열하게 열심히 일했고 지금은 이제 교육을 저희가 총괄 컨트롤타워가 됐는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잘 지켜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산천어 축제가 겨울, 물축제가 여름, 이 대표적인 축제가 된 이유는 좀 교수님이 좀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성공님. 우리나라 축제가 지금 1000여 개가 있거든요. 근데 대표 축제라고 하는 그 문화 축제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축제가 대략 한 85개 그 정도로 해마다 지원을 받고요. 일몰제라고 해서 이제 10년이 지나면 등급제에서 이제 인증제로 이제 최근에 바뀌었는데 그 인증 기간이 일몰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4계절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건지 여름과 겨울의 대표 축제로 그렇게 아마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군수님 케미가 아주 아까 보니까 대단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4개가 있어서 겨울은 무지하게 춥고 여름은 또 무지하게 덥고 그게 또 기후 온난화 이것 때문에 더 극단화되고 있잖아요. 추운 건 더 심해지고 겨울에 여름은 더 더워지고
그게 우리에게는 위기이고 또 도전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들을 활용해서 화천이 그렇게 춥지 않다면 CNN에서 한 거의 20여 년 전에 20년 정도 됐죠. 세계 뭐 7대 불가 사이에 화천어에 모인 사람들, 그 추운 겨울에 맨 얼음 속에 들어가고 그거를 이렇게 취재를 하지 않았겠죠. 그게 정말 요즘 말로 대박 홍보 기회였거든요. 그때부터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국제 축제로서. 또 한편 이렇게 우리 장흥의 물축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물이라는 수자원이 충분히 이렇게 공급이 되는 상황이었고, 여름에도 잘 마르지 않는 그런 댐과 강이 있고, 또 더운 날씨, 우리 또 피서철에 또 잘 시기를 잡으셔서 아마 이게 우리 사계절을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활용한 케이스가 아닐까. 산천어 축제가 왜 성공한 것 같습니까? 아마 산천어 축제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한 대로 그 계절을 잘 활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계절이 겨울이라는 거에 그 화천의 어떤 날씨, 기후가를 잘 살려서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그런 계절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만 갖고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잘 축출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그냥 보여지는 축제가 아니라, 보는 축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이 성공의 어떤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흥 물축제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성공 비결을 좀 말씀하신다면. 장흥 군수님 처음 뵀습니다. 아, 네. 그 물축제도 처음 써봤는데 정말 어울립니다. 화천은 영하 20도가 돼야 성공하는 축제고, 장흥은 영상 20도가 더 넘어가야 재미있는 축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 즉 어머니티를 활용한 그걸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 장흥 물축제도 그렇고 화천 산천어 축제가 성공한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만드는 축제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지역의 자연적 특성, 지리적 특성, 또 과거로부터 우리 화천어도 얼음 꼭대기에서 노는 문화, 또 장흥 물 안에서 노는 문화, 이것이 계속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마음과 정성이 녹아내려서 장흥도 우리 화천도 물축제나 산천어 축제가 성공한 비결이 아닌가. 또 그것이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호감을 주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재미있고 그래서 완전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기초된 그런 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례를 좀 중심으로 왜 이렇게 축제가 좋았는지, 또 옆에서들 보니까 좀 어땠는지 좀 사례를 중심으로 짧게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습니까? 축제라는 것은 오시는 관광객들이 물론 좋아야 돼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해야 관광객들 즐겁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관광객도 좋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이 없으면 지역 주민한테 애면맞는 축제가 됩니다. 따라서 첫째는 안전, 둘째는 관광객이 즐겁고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 항목이 맞아떨어져야 성공해서 축제가 될 수 있다. 축제뿐만이 아니라 산천어 축제가 화천 국민들의 자랑이자 자존감이 됐습니다. 하기 때문에 축제에는 온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성공한 비결이 그게 가장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정남진 장흥물 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모든 그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주인공이 돼서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형 축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바캉스를 가서 이렇게 저렴하게 바캉스를 즐겁고 재밌게 즐겼던 축제가 없다. 그래서 체험료 자체가 1,000원에서 5,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렴한 어떤 그 축제에 참여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거든요. 이 물축제의 대표적인 이 콘텐츠는 이 설수대체 거리 퍼레이드, 지상 최대의 물싸움, 그 다음에 야간에 펼쳐지는 워터락 풀파티, 그 다음에 황금 물고기 잡기, 이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즐겁고 신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물축제는 이제 착한 축제라고 소문났습니다. 그 이 체험료를 통해서 얻는 수익금을 전액 물 부족 국가라든가 기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니세프나 이런 데다가 전부 다 전액을 다 기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체험료로 받는 것을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문화를 자기가 동참하는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축제의 성공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진짜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충장 축제를 진짜 충장 월드 축제를 저희가 이제 격상시킬 때 예산을 뭐 그동안에 저희 한 15억 정도 더 되던 예산을 29억 예산으로 늘려서 전 세계에서 54개 나라에서 이제 와서 했는데, 근데 저희도 가장 고민했던 것들이 뭐 다른 우리 국내에 아주 좀 안 좋았던 사고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에 크게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부분들이 안전의 취약 포인트인가를 다 찾아내고 미리미리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잘 해냈고요. 근데 제가 우리 산천어 축제와 물축제를 가도 우리 군의 행정력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군 단체장님들의 리더십과 군 행정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한결같이 뭉쳐서 이걸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군집을 하게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돈을 많이 버시지만 사고가 나면 우리 군의 축제는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대단히 안전에 최우선해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광주도 그렇고 우리 군은 아주 우수 사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철어 축제도 마찬가지고 물축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16회 물축제가 오면서 한 번도 사고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사고 하나 나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방금 산천어 축제나 우리 물축제가 성공했던 그리고 관광객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특히 국가 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하고 같이 MOU를 체결하게 된 거는 그 양 축제에 대한 관광객들에게 훨씬 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계기가 좀 될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산천어 축제나 물축제에 오면 안전하다. 이제 믿어도 되겠다. 왜? 국가의 최고 기관이 같이 MOU 체결을 통해서 그거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안전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축제하면 한 달 동안은 제가 현장에서 사무실도 해요. 그 아침 5시 반이면 출근합니다. 우리는 얼음판 국도에서 하기 때문에 얼음이 또 얼음 물속 위에 있는 얼음이기 때문에 이 말이 빠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얼음판이 한 8만 평 정도 되는 걸 아침 5시 반에 나가서 일일이 다 보고 약한 데는 또 일일이 표지병을 해서 사람을 안 넣도록 하고 우리 직원이 잠수부가 얼음 밑에 들어가서 위를 쳐다보면서 체크합니다. 얼음이 두꺼운가 큰가. 그래서 안전정을 완전히 끝난 다음에 손님을 받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23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 직원들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지만 책임자가 직접 다니면서 다 순발하고 다 현장을 챙겨야 안전이 담보될 수 있고 그래야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공의 뒤안길에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국가안전교육원에서 이제 우리 군수님을 모신 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 겨울과 여름, 대한민국 축제의 대명사가 두 지역이 돼버렸는데, 여기에 그 안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보이지 않게,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간섭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보이지 않게, 현장에서 좀이라도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는 거 하나 하고, 지금 두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그동안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셨기 때문에 이 두 축제의 사례를 전국에 좀 확산시키고 싶은 안전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두 군수님을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예. 이 산천어 축제랑 물축제에 지역 주민들이 얼마큼 참여 정도가 있는지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참여 정도.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우리 국민 80% 이상이 참여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면은 지역의 어르신들은 산천어 축제에 쓸 산천어통을 1년 내내 만드세요. 지역의 농민들은 축제 때 팔 농산물을 1년 동안 재배하십니다. 그리고 지역에 계신 숙박업소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식당 하시는 분들은 우리 관광객을 받을 준비를 한 6개월 이상 해요. 그리고 현장에 지역 주민들이 1,000명이 이상이 와서 일자리가 창출되어 갖고서 일을 하십니다. 또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은
거기 와서 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관광객에게 친절하게 맞고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화천 산천어 축제는 화천 국민들의 자존감이고 자랑이고 그러니 성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공동체 축제네요. 장흥, 네, 그러니까요. 장흥은 어떻습니까? 장도 어떤 축제든지 지역에 행사하는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죠. 네, 저희들은 이제 물축제를 추진하면서 물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 물축제 추진위원회는 기관, 사회단체,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 모든 걸 총망라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진위원회가 새벽 한 5시 정도부터 나와가지고 청소를 다 새벽에 다 쓰레기 줍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봉사 그래서 함께 오는 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각 읍면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축제 기간 동안에 10개의 읍면이 그동안 갈고 닦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기서 시연을 해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고요. 우리 교수님이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뭐 제가 감히 평가를 할 그런 뭐 보탤 말씀이 없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두 축제 지금 군수님들의 생생한 육성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이 축제는 정말 보통 축제가 아니구나. 온 그 주민의 80%면 거의 만여 명이 애기 젖 먹는 애기들과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를 빼고는 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화천축제와 또 물축제 같은 경우는 단위로 지역을 이렇게 어떤 조직화해서 거기서 시연까지 하시고 이런 많은 노력을 하니 이 축제는 대표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축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 개성과 유희성. 축제가 그렇게 뭐 1000여 가지나 될 정도로 많은데 물축제 유사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장흥 물축제만 성공을 더 많이 하는가? 그 가지고 있는 자원의 독창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 플러스 알파가 유희성. 재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컨텐츠를 보면요. 굉장히 다양하고 신나고 재밌고 남녀노소 가족 뭐 친구들 다 참여해도 뭐 여기는 뭐 어디 무슨 뭐 언어 장벽도 없고요. 그냥 신나게 재밌게 노는 그러한 그야말로 축제의 놀이터인 것 같아요. 지역 주민 참여와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역 주민들에게 축제의 혜택이 돌아가느냐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그 가치가 없다면 지역 주민 참여 못 합니다.